우리가 이 외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외도가 발생을 하면. 자, 이 외도가 발생을 했어. 그러고 나면은 요 배우자에게는 요 외도를 한 당사자 말고 요 배우자에게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아, 외상 스트레스가 먼저 생깁니다. 요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장애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외상 스트레스와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요 외상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 회복력을 갖고 있어요. 자가 자체에서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인 경우는 조금만 조정을 하게 되면은 외상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요게 일정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장애로 들어가거든요. 장애가 됐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이미 회복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아파는 죽겠는데 내가 회복하는 이게 고장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대부분들 나름대로 회복력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애에 들어가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그러면 조금 조정하면 되는 이 외상 스트레스와 여기는 많이 해야 돼요. 노력도 해야 되고 의지도 가져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여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애와 문제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심리장애가 아니에요. 심리장애는 심리 중에 하나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장애 발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증 심리장애는 두 개의 심리가 장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즉 회복력을 못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뭐가 들어가냐면 세 개의 심리가 다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뭘로 회복할래요 그러면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은 안 변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해리가 왔다. 뭐가 해리가 온 거예요? 심리가 장애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장애가 발생이 돼서 마음이 작용하는 건 똑같은데 심리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이 세 개의 심리가 장애가 발생한 이 세 개의 장애를 회복을 시켜야 돼요. 중증 트라우마 치료법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들이 이렇게 많이가 됐던 아니면 조금 조정하는 것이 됐던 결국은 뭘 가지고 있냐면 외상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느끼냐면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일상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아이들 제대로 케어도 못하고 내가 지금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든 해결법을 찾으려고 진짜 말 그대로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뭘 하냐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들어요. 지푸라기라도. 자, 물에 빠졌어요. 살아야 되겠어. 지푸라기 잡으면 삽니까? 누군가 날 구해주러 들어와서 그놈 잡아 당기면 그놈이 삽니까? 다 죽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돼버려요. 여기에 누군가가 조금만 조언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글로 혹 빠져 들어가고 뭐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 찾고 뭐 찾고 그거 보니까 너무 맞는 것 같아.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거기에 막 빠져 들어가요. 가서 일정한 기간 지나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거든.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바로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문제가 이 생각이죠. 자, 우리가 보통 한번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기억을 합니다. 누구나 다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억을 가지고서 뭐를 합니까?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내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결국은 표현이에요. 표현의 작용 중에 하나거든. 내부 표현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뭔가 인식이 돼 들어와서 기억이 되겠죠. 인식이 돼 들어와 기억할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기억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즉 내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억되어 있는 것과 생각을 결합을 해서 외부로도 표현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자, 문제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들어와 있는지를 빨리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세 개가 다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고요. 자, 세 개가 다 장애를 일으키고 있어요. 인식도 장애가 발생을 했고요. 기억도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표현되는 곳에도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 생각은 뭐예요? 이 생각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왜를 붙여야 될 이유도 없고 뭘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저런 일이 왜 생겼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뭐한데 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를. 그런데 이미 외상 스트레스 또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장애가 이미 발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다 장애가 돼 있어요. 어떤 거 하나 올바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다 옛날에는 좋았던 게 좋게 느껴지던가요? 옛날엔 그렇게 이뻐 죽겠고 그랬던 애들이 어떻게 들어오던가요? 돌아버리겠잖아요. 그거 경험 안 해봤어요? 외상 트라우마에 들어가게 되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들어가면 인식돼 들어오는 것도 고통이요. 기억하는 것도 고통이고 생각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장애예요. 근데 내 생각이 장애인데 거기에 너무 좋은 거야. 그건 뭔 뜻이에요? 뭐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한테 나를 이 장애를 편안해진다는, 장애가 편안해진다는 건 뭔 뜻이에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라고요, 그게.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인식에도 장애가 발생을 했어. 그 다음에 기억에도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가짜 상처들로 넘쳐나잖아요. 그 다음에 표현에도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이 표현 중에 내부 표현이 생각이에요. 자, 이 세 개가 왕창 다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특정한 게 들어오는데 누군가가 한마디 딱 건데,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보니까 너무 좋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고, 이혼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편해질 것 같아. 여러분들 늘 생각하잖아요. 이혼하고 싶어지잖아, 막. 저 새끼랑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저걸 만나서 인생 조짓지.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 이혼하고 싶어지잖아요. 애고 뭐고 없어. 애 니 키워 시끼야.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인생 새로 살란다. 여러분 생각 다 하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뭔가 편안해진다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 안 해본 사람들처럼 왜 이래요? 인식에도 장애, 기억에도 장애, 생각에도 장애. 인식에서 장애가 발생해서 고통을 느끼고, 기억에서 장애가 발생해서 여기서도 고통을 느끼고, 표현할 때도 고통을 느끼고, 생각에서도 고통을 느끼는데, 자, 이 고통들이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왜?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면 고통을 느끼면서 아파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편안해진대. 왜 편해져요? 편안해지는 이유는 들어오는 게 장애에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에 맞물려 들어가는 거. 즉 장애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게 들어와야 여기에 장애에 버금가는 나쁜 게 들어오면 편안해집니다. 즉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이에요. 부정의 부정 아시죠? 부정에 곱하기 부정이 돼버리면 아주 강한 긍정이 된다고요. 강한 긍정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한테? 아주 강력하게 안 좋은 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외도 문제가 딱 배우자 외도야. 이건 남편이든 아내든 다 똑같아요. 배우자 외도 문제가 딱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내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거 좀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딱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즉 가장 강력한 부정적인 게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사실은 관심도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평상시에 이혼 생각하고 살았나요? 이혼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선생님 저는 평상시에 이혼했어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이혼 생각했으면 벌써 이혼했죠. 어떻게 삽니까? 애들 때문에 살았다고요? 뻥이에요. 꾸역꾸역 살아온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좋은 게 뭔가를 통해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긍정으로, 강한 긍정으로 딱 바뀌니까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서 많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많은 게 대표적인 게 상담, 조언. 왜요? 상담, 조언 하고 나면은 난리가 나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 상담, 조언, 종교. 다른 안 하잖아요.
왜 살만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다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편안해지고자 선택을 하는 게 다 나쁜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자체 이 조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상담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요. 이미 그게 상실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 즉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내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급에 맞먹는 그런 고통을 느끼거나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낀다 그러면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은 무조건 다 내 인생의 최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고통을 부여잡고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이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 인생 회복하고 싶어서 오는 거거든. 그런데 대부분들은 이 정보 저 정보 찾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그건 뭐예요? 나한테. 그 정보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 인생 날아간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제가 요즘 와가지고 이메일의 절반이 상간녀 메일이에요. 이메일의 절반이. 근데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 선생님 말한 내용이랑 너무 똑같은데 나는 분명히 사랑이라고 나는데요. 그런데 왜 사랑이 아니냐는 거야. 그런 항의성에 관련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치료에 관련된 이메일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합니다. 버려지기 전까지는 어떠셨나요? 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유부녀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냥 간단하게. 과거를 물어보면 반드시 남편의 도가 있었어요. 치료 안 한 채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가 있는 거예요. 우연하게 만났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이런 얘기들을 비일비재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좋으려고 취사 선택을 딱 하는 순간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내 인생이 최악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죠? 절반이 상간녀 메일입니다. 단 한 명도 치료하러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왜?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그 새끼 죽이고 나도 죽을래요. 그럼 네 애는 누가 키울 건데? 관심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백지한정 차이에서 여기에서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 인식의 기억의 표현에 장애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요. 편안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편안해지려고 하는 순간 그 편안함에 들어온 곳에 내 인생이 다 날아가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느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거를 잘못 써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상담하지 말아달라. 조언하지 말아달라. 종교에 빠지지 마라. 뭘 빠져. 저는 이걸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 기도를 하든 절을 하든 뭐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납니다. 행복해서. 그럴 때 가는 거예요. 쓰레기 되려고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장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고통스럽지만 정확한 치료법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내 편하려고 들어가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선택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혼이에요. 왜? 안 보면 살 것 같거든. 그래서 이혼을 딱 하고 나면은 특징이 뭡니까? 이거 3개 다 가지고 있다가 이혼 딱 하면 편해집니다. 안 보이니까. 그럼 뭐예요? 이혼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 거예요. 그 이혼을 결정한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오점이 돼버려요. 물론 본인은 오점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남들은 다 알아요. 가장 손쉽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여자로 전락되어 있다는 걸 본인 당사자들은 몰라요. 이게 심리장애가 최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이 길로 가면은 못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눈물 나고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빨리 판단해야 돼요. 아직은 버틸 수 있어요. 왜? 뭐가 살아가고 있냐면 여기 고통을 느끼잖아요. 왜 고통을 느낍니까? 이 마음이란 놈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니까 그걸 느끼고 있다고요. 지금 회복하려고. 근데 회복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인식도 장애지, 기억도 장애지, 그 다음에 표현도 장애지, 뭘로 회복할까 모르잖아요. 없어요. 정보는. 그걸 회복하는 정보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아직은 작용하기 때문에 이놈을 가지고서 이 고통을 치료할 거라고요. 그래서 심리를 가지고는 절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왜? 다 고장났는데 이미 다 장애가 발생해서 면역력도 아예 없는데 회복력도 없고 뭘로 회복할 건데 심리 가지고.
심리 가지고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건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마저 심리에서 싸그리 다 차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